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최부자 부동산입니다. 11월 4일 월요일, 오늘 아침도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은 제가 정리를 해놨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대출 관련해서입니다. 뉴스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 중에 이제 가장 제가 포커스를 맞춘 거는 잔금 대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뉴스 제목은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크게 뭐 별다른 뉴스는 없었고, 그래서 오늘은 시장 규제 파트의 대출. 지금 뭐 이 부동산 관련해서 하두는 대출이죠, 대출. 네, 돈줄입니다, 돈줄.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청약과 분양,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분양받는 입주자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제 잔금 플러스 이제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셔야 되는데 지금 한도가 많이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연말에 해야 되는 뭐 그런 기간이 다가오니까 그 건설 쪽에서 이제 잔금 납부 유예를 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호분양이나 미분양 단지 같은 경우는 뭐 무리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그 근거를 이제 3개월 정도 유예를 줬는데, 은행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도 올해의 이제 대출 한도가 다 뭐 써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으로 하라, 내년으로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올해보다 이제 내년 초에 대출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것이 그 스트레스 DSR 3단계가 25년 7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잠깐 표를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이제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9월달에 주담보 그 은행권의 이제 기본은행권은 주담보 대출이나 신용대출까지 했죠. 2금융권은 주담보 대출 50% 서울 지방 다르게 해서 하고 있지만 3단계를 잠정으로 해서 내년 초에 빠르게 이제 시행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내년에 초에 대출이 뭐 주담보 관련해서 대출이 엄청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년 초로 해서 뭐 7월로 그 후반기 시작할 때로 이렇게 해놨지만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는 이제 내년의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거는 이제 주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뭐 이금융권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스 100% 적용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맞물려 있냐? 우선은 그 미국 대선이 11월 5일날 이제 뭐 화요일이죠.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 해리스 트럼프 뭐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영향이 아주 커요. 그런 부분들이 왜 이제 관심을 가지느냐? 취임은 25년 1월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하죠.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가장 그 현실적으로 와닿는 건 뭐냐? 금리, 소위 말해서 이제 페드의 기준금리와 이제 환율에 따른 이제 통화 가치,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물가가 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통해서 어떤 대통령이 되든 결국은 본인 나라 미국을 위해서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정도가 세고 약하고가 있겠지만 이제 미국 경제 자체를 좀 더 이제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볼 때 소위 말해서 경제 대국으로 가는 이런 발판을 더욱더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 미국 자체의 보호무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달러를 지금은 약간 정상화됐지만 다시 달러를 이제 약세로 달러를 이제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릴 가능성이 좀 큽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결국 미국 자체의 이제 소비를 많이 하게끔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환율이 결국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모든 기축 통화의 사실은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각국의 나라의 통화 가치가 추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이제 달러를 내려버리면 우리 뭐 원화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각각의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패드에서 금리까지 이렇게 하면 결국 미국을 위한 영향으로 흘러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도 잡아야 되고 결국 뭐 달러가 떨어진다 해서 원화가 올라가는 거를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뭐 1달러에 비해서 우리 돈이 올라가면은 뭐 쓰기도 좋고 뭐 한데 다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원자재 사기도 좋고 뭐 달러가 세지면은 뭐 여러 부분들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우리 물건 팔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동전의 양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제 내수 경제보다는 결국 수출을 통해서 다 무역을 통해서 다 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도 미국 패드에 따라서 금리를 뭐 낮추고 높이고 이런 게 아니고 결국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가까지 2% 물가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취임 25년에 취임하고 나서 정책들이랑 이제 패드랑 연관을 해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 내년 상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금리 환율 물가가 결국 효과가 나오는 것은 한 6개월 뒤 하반기쯤 될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이런 이제 하도가 되는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는데 잔금 중도금 대출부터 해서 주담보 대출 그렇다고 뭐 대출 자체를 일시적으로 멈추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계속 집을 사기 위한 뭐 전세 들어가기 위한 대출 여러 가지 있죠. 대출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 대출 부분들이 내년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25년 7월에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서 상반기 때 된다 하면은 미국과의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내년 상반기 때 이제 대출을 더욱더 조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대출 금리, 단순하게 이제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면 사실 대출금리도 낮추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대출금리를 좀 더 사실 상반기 때는 뭐 조금 뭐 연초가 되고 하면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보겠죠. 하지만 상반기와 이제 미국 관련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결국 하반기가 시작될 때 후반기가 딱 시작될 때 그때는 아마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로 저는 예상합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분들의 뭐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수출이 뭐 지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하지만 결론적으로 본다 하면은 내수는 사실은 안 좋은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런 걸 본다 할 때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서 그게 다시 풀어주는 부동산을 상승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대출을 풀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런 정책의 기조들이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부동산 전체 시장은 아닐 겁니다. 부동산 전체 시장은 아닐 거고 결국 그런 부분들을 결국 대출에 대한 규제를 대출이 모든 부동산에 다 막아놓을 수는 없거든요. 이 학습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부동산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고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될 때는 결국 내년 하반기 때, 하반기 때나 내후년 상반기 때 결국 이때까지 결론은 내년 부동산이 부동산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썩 좋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 입지 좋은 곳을 사는 그런 식으로 좀 더 결국 시장 상황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중저점이라고 어깨라고 보시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본인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대출 유예가 되었다. 내년까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내년 후반기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때 대출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 대선 가치인 금리, 환율, 물가 등 그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해서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로 볼 때 아마 그 결국 스트레스 DSR가 뭉쳐도 내년 하반기 때는 대출이 더 어렵고 결국 그런 부분들을 볼때 내년 상반기 때 살짝 부동산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자금들이 조금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내후년 하반기 때 내후년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의 주제로만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보자 부동산이었습니다.